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 일어나자마자 책자리를 한번 꾸려봤어요. 어젯밤에 눈이 와서 눈이 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눈을 보니까 좀 맑은 차들이 마시고 싶어서 오룡차랑 봉황단총 밀란향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선물 받은 건데 오늘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물부터 끓이겠습니다. 빈속에 차를 마시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속을 채워줄 블루베리를 한 팩 씻어왔습니다. 블루베리 먹으면서 차 우리면서 아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침은 아니에요. 10시 정도 됐거든요. 저는 항상 10시쯤 주말에는 일어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잠이 많아서. 제 책상이 원래 좀 얼룩덜룩했잖아요. 그 찬물이 많이 들어서 오칠한 것도 좀 묻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매직블럭으로 지우면 잘 닦일 것 같다고 하셔서 매직블럭을 구매해서 닦았어요. 근데 완전 새 책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막 쓰고 있어요. 왜냐면 또 매직블럭으로 닦으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청소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매직블럭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집안 살림에 엄청 애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고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사봤는데 여기저기 청소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창틀 닦을 때도 잘 쓰고 좋은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를 한 번에 12팩을 샀더니 세일 중이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더라고요. 열심히 먹었는데도. 근데 이제 어디서 본 게 약간 미지근한 소금물에 블루베리를 30초 동안 담갔다 씻으면 블루베리 껍질이 좀 도톰해져서 약간 탄탄해져서 그 톡톡 씹히는 식감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찮아서 그냥 찬물에 헹궈서 흔들고 말았는데 오늘은 미지근한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씻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톡톡 씹히는 맛이 좀 오래된 거라 살짝 물렁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블루베리는 그렇게 씻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릇이고 얘가 이렇게 거름망처럼 돼 있는 친구예요. 구멍이 밑에도 뚫려 있는데 이렇게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작게 올려놓고 그릇을 이제 과일을 조금 먹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 그릇에나 받쳐 먹었는데 이게 우연히 만난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딱 겹치니까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과일 그릇 이렇게 세트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트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딱 좋아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받은 지는 좀 됐는데 잘 쓰고 있었는데 뭔가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또 준비를 해봤어요. 예열부터 한번 해줄게요. 사실 원래 이 친구를 데려온 거는 녹차를 좀 전용으로 쓰고 싶은 자사오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었던 건데 막상 이것저것 차를 우려 마시다 보니까 녹차도 좋은데 얘가 청차랑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맛을 진짜 약간 속 안에 있는 극한의 그 가진 향미까지 다 끌어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편이라서 사실 녹차를 저는 가득 넣고 약간 좀 진하게 마시는 걸 선호하는데 열탕으로 그렇게 해서 평소 마시는 것처럼 얘 마시니까 맛이 너무 금방은 아니고 너무 이렇게 잘 나와서 좀 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차를 우릴 때는 보통 먹는 것보다 좀 적은 용량으로 얘 우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런 향이 좋은 암차나 다른 청차류 좀 여리여리한 것들을 우렸을 때 얘가 맛을 끝까지 정말 잘 뽑아내준다, 향을 되게 잘 뽑아내준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그런 청차류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용도가 바뀐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롱이랑 단총이랑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실 차는 이음의 백구대산 전통오룡 22년 겨울 차인데요. 이것도 이제 킨츠기 수업하다가 만난 분께서 한 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어서 굉장히 잘 먹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두 번 마실 용량만 남아서 제가 집에 또 청차가 약간 맑은 느낌의 발효도가 높지 않은 차가 많지 않은데 많이 없는 와중에 거의 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오늘 맑은 차를 마시고 싶었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계량은 하지 않고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넣겠습니다. 찻잎이 엄청 풀어져서 엄청 큰 찻잎이거든요. 근데 되게 똘똘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근데 아직도 향이 되게 좋네요. 아무튼 엄청 크게 잎이 펼쳐져서 이 정도만 넣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한 번 마실 분량만 남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이게 되게 약간 호불호가 없는 맛이어서 항상 이제 친구들한테나 뭐 여행 갔을 때 차를 가지고 가면 이거를 늘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맛있다고 해줘서 사실 제가 이음차를 막 마시고 또 생각날 정도로 엄청 맛있다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무난하게 첫 차로 마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푸릇푸릇 한창 받았을 때 이제 작년 여름쯤에 받았거든요. 그때는 되게 화사한 향이 엄청 많이 났는데 지금은 조금 익었는지 살짝 고소한 향이 좀 많이 나요. 사실 작년에도 한 이맘때 얘기를 하면서 집에 차가 너무 많아서 집에 있는 차를 다 마시고 차를 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맛있는 차들이랑 궁금한 차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작년에도 차를 꽤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이 흰색 이게 이 첫 번째 칸이 저의 다구들이 들어있는 칸이고 이 두 번째 칸이 제 차가 들어있는 칸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불이나 잡다한 거 들어있는데 이 칸에 차가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박스로 보관하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차고칸이 꽉 차서 차를 넣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기저기 두는 걸 싫어해서 이 차고칸을 얼른 비우는 게 또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차들 부지런히 마시고 맛있는 차를 또 채워넣고 싶어요. 이렇게 찬물이 흘러도 사실 무섭지 않죠. 이제 저한테는 매직 블럭이 있어서 깨끗이 닦을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소창으로 흡수해버리면 되거든요. 소창이 저는 먼지가 안 나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땐 약간 당황스러운 게 처음에 그냥 쓰면은 사실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게 쓰다 보면 흡수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부지런히 물을 먹여서 많이 쓰고 많이 빨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흡수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아침에 편하게 마시기에 좋은 차예요. 사실 이런 따뜻하고 뭔가 부드러운 차를 마시면 이런 과일이 너무 시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신과일을 안 좋아해서 사실 과일이랑 차의 조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셔요. 빨리 먹어버릴게요. 어제 저녁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근데
영화 산업이 되게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다는 걸 느낀 게 영화관에 갔는데 광고가 중간중간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안 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영화관에 가서 상영 시작 10분 동안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 보는 재미가 또 꽤 쏠쏠했는데 전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사긴 하는데 광고 시간에 다 먹고 영화 시작하면 안 먹거든요. 근데 그 광고 보면서 팝콘 먹는 그 시간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슬펐어요. 그래서 중간에 광고 나오다 갑자기 정지 화면, 뭐 그냥 안내 화면 같은 거 좀 한참 나오다 또 광고하고 또 그런 화면 잠깐 나오다 그래서 광고가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본 건데 진짜 영화가 어렵긴 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영화관에 간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게 웬만하면 다 넷플릭스나 그런 OTT에 다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영화관에서 그 큰 화면과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영화가 아니라면 굳이 가서 볼 이유는 딱히 없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영화관 빌런들도 많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편하게 나가지 않고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영화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가기 귀찮으니까 또 날도 춥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근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본 건 뭐였냐면 그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였어요. 사실 처음에 구교환이랑 문가영이 주연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보고 싶긴 했는데 사실 로맨스 영화 기대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 OTT로 나오면 그때 잠깐 타임킬링용으로 보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 리메이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몇 년 전에 봤거든요. 근데 막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약간의 여운이 남는 그 나쁘지는 않은 정도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바로 약간 결말이 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몇 년 지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그게 제 기억에 평점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 중국 영화가. 그래서 본 건데 막 그 정도 평점을 줄 정도로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느꼈어서 기억에 좀 있었는데 그걸 리메이크 했다니까 좀 갑자기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어제 퇴근하고 막 이렇게 막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눈도 오고 뭔가 그 영화를 보기 딱 좋은 뭔가 기분과 날씨와 뭔가 그런 게 된 거예요. 또 금요일 밤이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는데 사실 그게 조금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야기 자체를 놓고 보면 되게 플랫한 소재인데 그거를 되게 이제 과거 이야기하듯이 담담하게 풀어내는데 이제 과거랑 현재랑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영화가 이어지거든요. 중국 영화도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의 전환 같은 걸 되게 잘 써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런 또 슬퍼니까 말을 할 순 없지만 좀 그런 것도 멋있었고 그리고 사실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라서 큰 기대 없이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 구교환은 제가 좋아해서 그 GP도 그렇고 많이 봐서 연기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문가영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 역할이 되게 진부해서 잘못하면 되게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진부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과하지 않게 되게 잘 풀어냈다. 그래서 약간 몰입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고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잘해서 갑자기 싹 스며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 꽤나 재밌게 봤고 그런 평이 있거든요. 그 먼 훗날 우리 중국 영화도 그랬는데 그 연인이랑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과거 사귀었던 연애했던 사람을 추억하게 만드는 스토리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생각이 그거 보고 나니까 안 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치만 뭐 연인과 봐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중국 편보다
리메이크한 게 아무래도 우리의 정서에 조금 더 맞고 좀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조금 더 몰입하고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편을 안 보셨다면 이번 거는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마음에 드시면 중국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몰입은 리메이크한 게 조금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얘가 또 차가 되게 순딩순딩해서 아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우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떨거나 쓴맛이 없어서 굉장히 막 마시기에 편안한 차입니다. 사실 주토피아2도 재밌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그건 또 집에서 보기보다는 영화관에서 봐야 좀 재밌잖아요. 뭔가 영상미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런 게 좀 빵빵 터지면 좀 더 재밌는 영화니까. 근데 뭔가 그런 애기들도 같이 보는 영화라 그런지 저녁 늦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서는. 전 이제 심야 영화? 좀 저녁에 저녁 11시, 12시 뭐 이렇게 늦게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블루베리 와작 씹는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산지 좀 됐는데도 그렇게 씻으니까 진짜 되게 통통하고 좋아요. 해가 엄청 좋죠. 눈부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창문인데 너무 눈부셔서 블라인드를 쳤어요. 해가 엄청 잘 들어요. 또 이 해 드는 걸로 그 영화에서 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영화 생각이 모락모락 납니다. 보면서 좀 울었어요. 제가 원래 친구들인 저가 그런 슬픈 영화 보면서 운다고 하면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보면서 잘 웁니다. 왜냐면 그게 저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울어요. 울면 그냥 좀 짜증나든 스트레스 받든 한번 울고 나면 좀 풀리더라고요, 기분이. 개운해요. 막 너무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 약간 스트레스 풀리려고 더 우는 것도 있어요. 보면서. 그래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 있을 때는 약간 슬픈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약간 또 너무 대놓고 신파면 이게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진짜 잘 만든 슬픈 영화여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장 기억나는 그 영화가 뭐였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진짜 잘 만들었는데 뭔가 그때 엄청 몰입해봐가지고 그때 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죠. 그래서 약간 더 몰입해서 더 막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좀 너무 길게 우리긴 했나봐요. 조금 진하다.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뭔가 와 새해다 막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간 너무 빠릅니다. 진짜 이러다가 벌써 12월이네요? 이럴 것 같아요. 매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오늘 출근을 할 뻔했어요. 좀 이제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이제 참여를 인원을 이제 뽑아서 갈 뻔했는데 다행히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이제 돼가지고 추운 겨울 주말 토요일 아침을 따뜻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차를 마실까 했는데 격불하기 조금 귀찮아가지고 찻잎이 불어나서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엄청 불었죠? 아무튼 그래서 얘를 녹차우로 산 건데 청차우가 되어버려서 녹차우를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다시 찾아야 되는데 요즘인가? 제가 비싼 것만 보는지는 모르겠어도 요새 기물 가격들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뭔가 잘 못 사겠어요. 좀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약간 예쁘고 작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막 100만 원 언저리는 우습게 가니까 사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 예쁜 거를 추구하면서 찾아서 그렇지 차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마시는 데는 그렇게 비싼 건 사실 저한테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뭐 30만 원짜리 호나 100만 원짜리 호나 제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예쁘냐 뭐 그런 차이인데 어렵더라고요. 그치만 예쁘면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물론 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예쁜 걸 갖고 싶어하는 제 욕심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야, 오늘 그냥 출근을 할 걸 그랬나요? 하지만 지금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뒤에는 가습기예요. 가열식 가습기. 되게 공기 주변 온도가 방에 되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서 되게 좋은데, 단점은 좀 진짜 가습이 너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창틀 그런 실리콘 같은데 곰팡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닦아주면, 환기 잘 안 시키면. 그래서 매직 블럭으로 그것도 많이 닦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창문 열라 그랬는데 밖에 창틀이 얼었는지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열리나 한번 볼까요? 이제 열리네요. 아침에는 꼼짝도 안 해가지고 막 열라 그러면 막 얼음 쩌저적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힘으로 열었다가 창문 깨질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열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쪽으로 가습기 틀어놓으니까 살짝 녹았는지 문이 잘 열려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이불 덮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겨울에 이렇게 환기 쫙 시켜놓고 따뜻한 전기장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있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혹시 지난 영상 보시고 침착맨 팬미팅 드라우닝 노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거에 빠져서 오늘 아침에도 보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요새 그것도 봤어요. 이 사랑도 통역되나요? 이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윤정, 김선호 배우 이렇게 나오는 로코저를 봤는데, 사실 둘 다 좋아해서, 사실 남녀 주인공, 저는 그런 멜로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느냐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좋아서 봤는데, 사실 앞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제가 몇 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3화, 4화? 부터 뭔가 조금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 물론 이해는 되죠. 그 어떠한 흐름으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약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진정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의 흐름이. 그래가지고 저는 3화인가 4화에서 하차했습니다. 약간 스토리가 좀 저는 산으로 간다고 느꼈거든요. 대화 같은 게.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제 생각에는 박정민이 얼른 로코를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로코든 멜로든 뭐든 그런 걸 하나 찍어야 될 것 같고, 빨리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 찍어줄까? 찍고 있을까요? 그걸 하나 찍어주면 좋겠고, 손석구도 그런 거 빨리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그거거든요. 나의 해방일지. 그거 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같은 거 여러 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몇 번씩 정주행하고 그랬는데, 걔는 다시 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의 아저씨도 재밌게 봤는데, 걔는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걔는 막 정주행을 막 여러 번 하지는 못하겠고, 맨날 눈물이 나니까 힘드니까. 근데 나의 아저씨는 조금 그래도 나의 아저씨보다 나의 해방일지는 그래도 막, 전 뭐 그것도 이제 많은 애완들이 녹아져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걔는 좀 자주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잘 만든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빨리 새로운 그걸 써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밌게 봤다. 미스터 선샤인. 제가 약간 그런 시대극을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병헌도 연기 너무 잘하고, 김태리도 미쳤고, 그 한복 보는 즐거움이 너무 또 크잖아요, 걔는 또. 그래서 너무 재밌고,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 세 명이 나오잖아요. 바등쪼, 바보등신 쪼다. 누가 바보고 누가 등신이고 누가 쪼단지는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이병헌이랑 그 누구야, 변요한이랑 누구야, 유연석, 이렇게 세 배우가 나오는데 그 역할들이 뭔가 다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저는 볼 때 구동매가 원픽이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 주변엔 구동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걔도 되게 자주 여러 번 봤었고, 드라마보단 영화를 더 정주행을 많이 했어가지고, 드라마는 막 정주행한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영화를 또 좀 봤네요. 그리고 사실 이 사람 통역되나요를 하차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맨스에 빠질 준비가 됐는데 나를 빠져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약간 그 빠지면서 보는 행복감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줬으니까 약간 아예 클래식한 걸로 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옛날 영화인 귀여운 여인인지 연인인지 모르겠는데 리처드 기어 나오는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프리티 우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만 알고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실망했으니 아예 클래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번 기회에 봤어요. 근데 그거 너무 신데렐라 이야기고 너무 뻔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약간 또 즐거운 시간을 몰입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줄리아 로버츠 그 여자 주인공 누구였지? 아무튼 여자 주인공이 너무 젊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젊은 때 찍은 영화를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옛날 영화니까.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진짜 예쁘다. 깜짝 놀랐고.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리처드 기어의 그 역할이 미쳤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뭐랄까 댄디함의 정석?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꽤 좋았습니다. 약간 거의 완벽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제 기준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런 사람이 현실에 있나 싶고, 너무 멋있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옛날 영화라 그런 약간 옛날 영화? 뭐 지금도 그런 소재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근데 좀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소재긴 하거든요. 너무 신데렐라라서.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맛이 거의 빠진 것 같거든요. 이걸 마지막 프로하고 다음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이것저것 많이 봤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야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요. 오랜만에 향도 피워볼까요? 사실 이 향은 몇 년 전에 사놓은 건데 아직도 다 안 썼거든요. 야마다마츠 향목점이라는 곳에서 이제 12달 꽃 패키지로 파는 건데 저는 TWL에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고 매일 매 월에 그 월에 맞는 꽃을 이제 태우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까먹잖아요. 그래서 한 4개 태우고 한 8개가 정말 제가 그렇죠. 1, 2, 3, 4, 5, 6, 7, 8 욕한 거 아니고요. 8번째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1월인데 1월은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아마도 1월쯤에 사고 1월 걸 피웠을 거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2월은 있네요. 2월부터는 까먹었나봐요. 첫 달 피우고. 그래서 오늘은 뭘 피워볼까요? 벚꽃도 있고 5월, 6월이 없는 거 보니까 봄에 또 정신 차리고 피웠다가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없는 거 보니까 12월에 샀나봐요. 12월, 1월에 피우고 5월, 6월에 또 기억나서 피우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 8월을 피워볼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사실 무슨 꽃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 줄을 몰라서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고 자막에 남겨놓겠습니다. 뭔가 포장이 되게 예뻐서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향도 사실 매월 이렇게 막 연속해서 피워본 게 아니라서 향이 뭐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피우면 예쁘니까. 근데 제가 얘를 몇 번 피워봤는데 잘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불 다시 붙여주고 이랬는데 오늘도 지금 꺼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얘는 불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 번에 좀 많이 붙이면 금방 타니까 좀 아깝잖아요. 이제 불씨가 안에 확실히 지펴진 것 같아요. 향이 좀 세다. 여기에 왔습니다. 확대는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피워놓고 찻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나?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빨리 타거든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막 연기가 엄청 나요.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타가지고 사실 이거 하나 자체는 금방 타는 것 같고 그래서 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좀 오늘은 멀리 두는 거예요. 솔직히 향이 뭐 엄청 좋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근데 이뻐서. 나쁘진 않아요. 막 엄청 독하거나 그런 향은 아닌데 이 향을 다음에 꼭 피우고 싶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니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찻잎이 벌써 다 풀렸고요. 요렇게 커요. 엄청나죠? 얘는 좀 잘렸는데 이렇게 막 엄청 커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하게 여유롭게 길게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풀의 원데이 클래스 가서 사실 저는 작은 퇴수기를 갖고 싶어서 일부러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찻자리 하다가 깨달은 거죠. 저는 큰 퇴수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얘는 약간 나중에 다회할 때 그냥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 놓는 용도 정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인으로 쓰기에는 용량이 조금 적어가지고 약간 큰 퇴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가서 다시 만들까 아니면 예쁜 거를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소창을 오늘 처음 쓰는 거라 흡수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한번 빨고 몇 번 길들이면 흡수가 엄청 잘 됩니다. 사실 저는 소창을 처음 썼을 때 좀 당황했어요. 뭐야, 흡수도 하나도 안 되고 잘못 샀네 싶었는데
몇 번 빨래 하다 보니까 걔만큼 빨리 마르고 흡수가 잘 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전 좀 물기가 많은 거를 싫어해가지고 찻자리에 늘 이렇게 건식까지는 아니고 이제 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스킬의 영역이라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흘리고 깨끗이 닦고 그래서 약간 닭언을 옆에다가 열심히 붓고 늘 닦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열심히 떼우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봉황단총 밀라향을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5g이거든요. 다 넣으면 조금 많으려나? 적당히 넣어보겠습니다. 어젠가? 댓글에 세차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뚜껑은 어떤 때는 열고 어떤 때는 안 열고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냥 차의 컨디션이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세차를 하고 안 하고 뚜껑을 열고 안 열고가 뚜껑 냄새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 열어두면 향 같은 거가 좀 많이 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밀란향처럼 향이 좋은 차를 마실 때 향이 날아가기 싫으면 좀 이제 이렇게 활짝 열어두지 않고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막 향이 너무 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주면서 향을 살짝 날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차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향이 좋은 차들은 안 하시거나 첫 포를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찻잎이 충분히 깨끗하다면 이제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찻잎이 조금 이제 오래됐다거나 노보이차다, 뭐 노후룡이다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꼭 세차를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 찻잎 세차를 하는 게 이제 찻잎을 깨워주는 용도도 있고 살짝의 이제 잔여물들이나 그런 것들 털어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차의 컨디션에 맞게 이제 세차를 하고 안 하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까먹어서 안 할 때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방법이 정석은 아니라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 마시면 편하게 해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데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게 좋은지 처음 마실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알려줄 때는 특히 처음 마시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또
차마다 또 도구마다 뭐 그날 컨디션 따라 내 취향 따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잘 걸러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많이 마시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을 찾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많은 행위들 중에서도 그냥 왜 하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따라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게 편해지면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궁금해지면 그때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궁금하면 영원히 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즐기고 나 편하라고 마시는 건데 막 어떤 법칙을 따지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저는 그런 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마십니다. 집에서 단총을 마시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암차는 종종 자주 마시는데 약간 단총은 어느 순간부터 손이 잘 안 가는 분야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금헌 같은 것도 처음에는 걔 때문에 차를 거의 시작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요새는 진짜 거의 안 마시는 차종 중에 하나고 입맛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시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너무 오래 갔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주는 것도 그냥 사모해서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물이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찻자리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스킬들 같은 거, 습관들 같은 거 그냥 베껴와가지고 복제해서 그냥 본인 찻자리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잖아요. 그 주술회전에서 유타의 능력이 복제잖아요, 복제. 그렇게 사기 스킬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덕질을 할 때 제가 언니랑 동생이 있거든요. 세 자매 중에 제가 둘째인데 그러면 이제 셋 다 오타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언니 동생이랑 많이 하는데 언니랑 동생은 유타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원픽이 유타였던 것 같고 동생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유타였나? 근데 유타는 저의 상위권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걔의 매력은 뭘까 항상 생각하면서 보는데 전 아직도 그 매력을 모르겠어요. 이게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캐릭터도 약간 취향 차이가 있고 이제 언니랑 저는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성격이 완전 달라요. MBTI도 완전 반대일걸요? 제 MBTI랑 언니랑 아마 P만 똑같았나? 아무튼 다 반대일 거예요. 언니가 J였는지 P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다 반대고 이상형도 완전 반대고 그래가지고 그런 캐릭터 잡을 때 겹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의 취향을 이제 존중은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너무 멋있는 캐릭터가 나온다? 그러면 겹칠 수밖에 없죠. 약간 진격거의 리바이 같은? 그거는 약간 남녀노소 불구하고 멋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몇 주 전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프랭크버거에서 진격거 그런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세트를 사면 그 조사병단 망투를 주는 그 선착순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저 몰랐다가 동생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이미 다 이제 싹 품절인 거예요. 그쵸? 그런 거는 선착순이니까 빨리 가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뭐 그 망토를 뭐 어디서 입고 나가거나 집에서 입고 있을 건 아닌데 뭔가 괜히 늦게 봤다는 아쉬움? 그래서 오늘 조사병단 색으로 사실 좀 입어봤습니다. 이제 집에서 차를 자주 마시니까 이제 옛날에는 예쁜 도구들만 예쁘게 차리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면 차가 더 맛있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잘 어울리는 도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마시게 됐는데,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자사오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여기서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탄관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여기서 조금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으면은 내가 지금 먹는 게 조금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탄관을 들이고 그렇게 뭔가 하나씩 자꾸 이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자사오도 자사오고 탄관도 그렇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올해 목표가 약간 도구보다는 차에 좀 더 힘쓰자. 근데 차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도구는 차에 힘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자기 합리화를 막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차를 이렇게 도구를 구매할 때 예쁜 게 항상 1순위였거든요. 사용감이나 뭐 그런 거보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일단 차가 맛있게 우러나야 되고 예뻐야 되고 가격이 적당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한 손이 자주 가는 용량이 알맞은 그런 것들을 다 갖춘 거를 찾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찾았어. 근데 그러면 막 가격이 장난 아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막 반말하네. 얘가 이런 식으로 타거든요. 이게 다 깔끔하게 안 타고 항상 이렇게 남아요. 빨리 타고. 그래서 사실 얘는 이쁜데 이쁜 게 다예요. 너무 불편해. 아까우니까 마저 태워줄게요. 제가 막 날린다. 붙이지 않을까. 또 초고속으로 타고 있습니다. 보이려나? 엄청 빠르게 타죠. 잘 보이죠? 그래서 사실 예쁘지만 딱히 추천하진 않는다. 하지만 뭔가 그 계절에 피는 꽃 이런 거를 감상하면서 피우고 싶다면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음. 하지만 추천은 안 함.
오늘은 약간 되게 여유롭고, 원래 오늘 찻집을 좀 갈까 했어요. 약속이 없는 약간 한가한 주말이고, 약간 컨디션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근데 요새 찻집뿐만 아니라 어디든 갈까 말까 했을 때 가면 약간 기가 엄청 빨려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체력이 회복이 덜 됐다라고 느껴서 이번 주말에는 온전히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편안한 시간을 좀 만끽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좀 밀어놨던 킨치기도 좀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이제 친구가 책 좀 읽으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 줬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 약간 짧게 짧게 쓴 글들을 이제 한 번에 묶어놓은 책인데요. 이제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이거 말고도 저번에 그 일본 여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무희였나? 이즈? 거기서 쓴 그 책도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근데 책은 저 잘 안 읽는데 이렇게 책 선물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읽진 않을 거예요. 오늘 읽을까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책 선물 또 하나 받았고요. 사실 이 작가 책은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히 커서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고등학생 때 자주 읽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친구는 약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전 약간 근데 책을 자주 읽는 문학소녀 뭐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만화책만 좋아하고 이래서. 제 의지로 열심히 책을 읽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공부 빼고 모든 것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대학생 그 20살 이후 돼서부터는 그냥 이제 과제를 위한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과제나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한 책들만 많이 읽고, 그 이후로는 딱히, 그래서 저의 책을 읽은 경험은 고등학교에서 거의 멈춰있긴 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많이 읽었고,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몰래 여기 이렇게 놓고 책 읽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화책인 줄 알고 쌤이 보시다가 그냥 추천도서 뭐 이런 거니까, 청소년 추천도서 이런 거니까 뭐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수업 시간에 책 읽냐고 혼나긴 했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그때는 그런 게 또 재밌을 때라. 창문 열어놓으니까 발이 조금 시렵긴 한데, 뭔가 공기도 맑고 차는 따뜻하고 이러니까 되게 평화롭고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거 먹었거든요. 저 집에 먹는데 두쫑쿠가 있어요. 이 택배 배송이 가능한 곳에서 주문을 했는데 헤이즐넛 맛도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이랑 두 가지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울 때 먹는 것보다 실온에 놔서 살짝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는 게 훨씬 맛있고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두쫑쿠는 아니고 우연히 몇 주 전에 선물 받아가지고 정말 우연히 먹어봤어요. 그때는 뭔가 두쫑쿠 열풍의 약간 시작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사실 맛있어요. 솔직히 막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랑 마시멜로랑 그런 카카오 가루 들어갔는데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일단 없는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맛있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줄 서서 막 먹어야 될 맛인가?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내 돈 주고 사 먹는 일은 없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두쫑쿠 열풍이 막 엄청 커졌잖아요. 막 뭐 대란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입맛이 좀 잘못됐었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입맛은 약간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찾으니까 나도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택배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여전히 그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기서 주문한 이 두쫑쿠가 맛없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약간 그렇게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맛인가 하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굳이 따지자면 전에 나왔던 그 두바이 초콜릿이 저는 조금 더 취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두쫑쿠 맛있지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저 앉은 자리에서 3개 먹었거든요. 배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아작아작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이제 묵직하고 이제 그 몰랐는데 카다이프가 밀가루 같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포만감이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먹으면 막 배부르고 소화 잘 안 되고 그렇긴 한데 맛있는데 뭐 경험해본 것으로 만족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사 먹을 거냐 하면 선물 받으면 물론 좋아서 먹겠지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요새 또 사 먹을 거냐 하면 약간 고민되는 정도? 왜냐면 그걸로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소신발언했습니다. 근데 맛있었어요. 여기가 약간 덜 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개를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약간 디저트계의 극찬이 덜 달아서 좋다잖아요. 덜 달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개를 해치웠어요. 누가 주면 당연히 맛있게 먹죠. 근데 이제 맛있지만 그렇게 줄 서서 먹을 만한 맛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 맛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를 마시니까 이제 서서히 잠이 깬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사실 저 루틴이랄 게 딱히 없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이런 블루베리 같은 걸로 살짝 요기해주고 차 마시고 그럼 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훌쩍 가거든요. 그럼 한 12시, 1시쯤 되는데 그때쯤 이제 집안일을 호다닥 하고 밥 먹고 또 이제 늘어지게 한숨 잤다가 혹은 뭐 킹츠기를 한다던가 차를 한 번 더 마신다던가 뭐 할 거 하고 그러고 주말을 보내는 게 약간 오전 루틴인 것 같아요. 약간 아침에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약간 기분이 좀 좋아져 있을 때 약간 에너지가 좀 솟아 있을 때 그때 오전에 빨리 사실 오전도 아니고 해가 중천일 땐 점심이긴 한데 그때 집안일을 빨리 하는 게 저는 이제 효율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파박 여러 개 한꺼번에 막 휙휙 하니까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환기 쫙 시키면은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게 약간 토요일 루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요일은 온전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집안일은 토요일에 끝내는 게 약간 저의 약간 규칙 같은 거예요. 하루는 푹 쉬어야 되니까 일은 무조건 토요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끝내야 되는 게 뭔가 그 남은 주말을 편히 보내기에 약간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일을 다 끝내놔서.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집에 두쫑쿠가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두쫑쿠를 먹었을 거거든요. 얼마나 맛있어요. 간단하고 그냥 껍질만 까면 바로 입에 넣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또 좀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저런 초콜릿이나 디저트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으면 좀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아침에는 가벼운 것들로 최대한 원물을 섭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침에 과일을 바로 먹는 게 또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 하대요? 너무 달아서?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크게 따지지 않고 디저트보다는 과일이 건강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요거트가 건강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엄청나게 건강을 챙기게 되는 순간 언제냐면요. 본인이 아파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백날 첫날 옆에서 영양제 먹어라, 아침에 뭐 건강하게 먹어라, 뭐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해도 사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인해 본인이 뭔가 불편함을 겪고 아프고 뭔가 뭐 아까처럼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뭐 영양제를 안 먹어서 뭐 기력이 없다든지 그런 걸 본인이 느끼게 되면 알아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아침 식습관도 바꾸고 뭐 운동도 하게 되고 뭐 흡연자라면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갑자기 이런 주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주변에 가족들한테 그런 잔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사랑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영양제 먹어라, 운동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바뀔 거면 진즉에 바뀌었고 본인이 불편해야 하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 냅두니까 알아서 챙겨 먹더라고요. 본인이 불편해지면. 근데 이제 불편해지지 않길 원하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경험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아프니까 챙겨 먹어요. 하지만 뭐 그런 사랑의 이게 조언은 가끔씩은 해주는 건 좋겠죠. 실제로 그거를 먹고 덜 아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